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C 기둥의 PM 상관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 먼저 어떤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계산도 해보고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둥하기 전에 가장 처음 했던 거는 보인데, 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휜다. 그쵸? 그래서 뭐 변형률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이게 뭐 철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률이 있고 이 평면 유지 과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only 보는 보통 힘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인장측과 텐션과 여기에는 뭐 압축축이 이꼴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우력으로 뭐 커플드 되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즉 기본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보는 온리 힘이라고요. 온리 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게 되죠. 근데 반면 이 기둥 같은 경우는 기둥이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렇게 쭉 누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보가 달려 있어요. 보가 기둥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들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에 이렇게 슬라브나 이런 거에서 바닥 평면에서 보로 힘이 전달되고 보가 이렇게 누르면 실제적으로 이 기둥 부재는 얘뿐만 아니라 충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멘트가 힘도 작용한다고요. 게다가 기둥은 이렇게 눌러주는 수직 하중을 쭉 전달해주는 부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중이 작용한다 바닥에.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슬라브에서 보로 가고 보에서 뭐 기둥으로 가서 이렇게 쭉 전달돼서 이제 집안까지 전달이 돼야 되니까, 보와 다른 거는 기둥은 충력이 작용한다. 보에서 저희가 할 때 뭐 이런 거 안 했었죠. 그쵸? 우리는 충력과 대신 기둥은 충력이 작용하고, 여기 왼쪽에서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옆에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지금 여기서 충력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돌리려고 한다고. 기둥을 돌리려는 힘이 뭐예요? 모멘트죠. 그쵸? 요거를 이제 모멘트 B. 그쵸? 여기가 이렇게 축하중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가 캔틸레버라고 해도 캔틸레버 여기다 하중이 작용한다.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에 모멘트가 돌리려는 힘, 여기가 L이면 P면 PL만큼 모멘트가 생기죠? 돌리려는 힘이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자세한 거보다 실제로 이 수직 부재는 충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뭐 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고 뭐 이런 시스템, 브라켓이라고 하나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서도 있으면 이렇게 요 편심 축하중처럼 작용하면, 그쵸? 여기 이렇게 돌리려는 힘이 작용한다고. 돌리려는 힘, 즉 이 모멘트와 충력과 모멘트가 플러스, 즉 동시에 작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작용. 그쵸? 기둥은 충력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력은 당연히 수직부재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모든 하중은 이제 충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국은 뭐 볼을 타고 뭐 슬라브를 타고 가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수직부재로 가야 되니까 이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벽체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수직부재를 타고 쭉 내려가게 될 거라고요. 힘이.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횡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횡하중에 대해서도 횡하중은 결국 이게 지금 이 수치보다도 이 횡하중이 하면 이 기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고요. 그쵸? 돌리려고 한다. 그죠? 충력뿐만 아니라 이런 횡하중이 됐든 이런 옆에 붙은 보에 어떤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됐든 아니면 이런 브라켓의 하중이 됐건 기둥을 돌리려고 하는 힘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약하면 사실 이런 예시를 보면서 결국 알아야 될 거 기둥은 충력과 플러스 모멘트 이게 힘이죠.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구나 를 먼저 그죠? 그거를 먼저 그렇겠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둥에는 충력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건 알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충력이 있고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마치 등가의 충력, 편심 충력이 작용하는 형태로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동시에 P가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의 편심 거리를 2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되면 결국 치환을 여기 이렇게 충력이 작용하면 이 녀석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쭉 비겨서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이 이렇게 마치 P가 편심축 가중. 그런데 이 편심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있던 모멘트 정도의 크기의 편심이 작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기둥과 충력과 모멘트가 작용하는 이런 기둥을 이 모멘트 여기서의 이 모멘트만큼의 편심이 작용하는 이 충력 즉 등가의 편심축 하중으로 치환해도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동일한 거죠. 결국 이 녀석을 얘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그쵸?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작용하고 여기 모멘트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동일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쵸? 이게 도대체 어떨 때 그런 편심이 큰 건데 막 그런 거를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모멘트 있고 충력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기둥에 충력이 있고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모멘트는 등가의 편심축 하중의 편심거리죠. 편심거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모멘트가 100 작용해. 근데 충력이 20 작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편심이 5죠? 5만큼 작용하죠? 그러면 얘를 점점 올리면 축하중이 증가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모멘트가 증가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요 편심거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충력을 쭉 증가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모멘트가 쭉 증가하겠죠. 어떤 기둥에. 그쵸? 지금 언제 편심이 큰 거고 작은 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얘가 증가하면 어쨌건 그에 따라서 모멘트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기둥이 파괴가 되겠죠. 어떤 기둥이든지 무한정 강도를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쭉 이 편심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 쭉 변화시키면서 얘를 뭐 점점점 키우고 점점 작게도 하고 하면서 축력을 쭉 키워서 그만큼 비례해서 해봤더니 결국 어떤 커브가 얻어져요? 이런 커브가 얻어졌다는 거죠. 그쵸? 여기가 축력이고 여기가 모멘트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편심에 대해서 축력을 쭉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어떤 파괴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그 곡선을 봤더니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을 요 기울기 x축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m분의 p가 되겠죠? x분의 y니까 기울기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고 쭉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편심은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그쵸? 생각해보면 이거 한번 이 곡선과 함께 지금 이 각각의 수치보다도 여기가 편심이 진짜 크겠네 아니면 여기가 편심이 작겠네 상대적으로 모멘트가 크겠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 P가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점점 이 녀석이 여기서 쭉 멀어져서 편심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커져요? 돌리려는 힘이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그쵸? 얘는 동일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결국 이 기울기는 상대값이죠. 그랬을 때 얘가 점점 끝으로 하면 이게 막 돌리려는 힘이 커진다고요. 점점 편심거리를 쭉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돌리려는 힘이 커진다. 그쵸? 돌리려는 힘이 커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축력은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편심 축하 중에서 그죠? 등가의 편심 축하 중에서 그죠?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얘를 점점점 이 축하중을 점점 멀리해서 하면 결국 P2에서 얘가 증가하니까 그죠? 이 수학적인 이 수식도 그냥 이걸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얘가 편심이 쭉 증가한다. 그러면 돌리려는 게 커진다. 그러면 사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죠? 2분의 1이죠. 2가 아니고 그쵸?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거꾸로 그럼 극단적으로 얘를 편심거리를 엄청 적게 했다. 얘를 엄청 작게 한 것과 크게 한 것과 이렇게 하는 건 누르려는 게 크겠죠. 그쵸?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편심이 작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돌리려는 힘보단 누르려는 힘이 강도가 훨씬 크겠다. 누르려고 하는 게 더 크겠다. 얘가 점점 멀어질수록 얘를 누르려 해도 멀어지니까 누르려는 건 약해지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캔틸레버 같은 거 어땠죠? 같은 P라고 해도 길수록 돌리려고 하는 모멘트가 커졌죠. L1, L2라고 하면 P라고 하면 그죠? 얘가 팔 길이가 클수록 그죠? 더 길수록 돌리려는 힘 PL이 커지죠. 그쵸? 즉 확실히 쭉 멀어질수록 돌리려는 힘이 크겠다.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누르려는 힘이 크겠다. 그럼 얘를 바라보자고요. 그 관점으로. 사실 이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그죠? 일단 수식적인 건 내비두고 그러면 여기서 Y축은 P X축은 모멘트. 그러면 일로 올 때랑 일로 갈 때랑 생각해보면 왼쪽 위로 갈 때는 어떤 게 커져요? 지금 누르려고 하는 게 커지죠? 누르려고 하는 게 커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P가 점점 작아지죠? 그쵸? P는 점점 작아지고 돌리려는 게 커지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 때 편심은 커지겠죠. 일로 갈수록 편심은 작아지겠죠. 그쵸? 이게 저희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로 가는데 물리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앤커버에서 이쪽으로 갈 때 편심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든다고. 얘가 증가하는데 이 누르려고 하는 게 커지나? 그쵸? 쭉? 그 강도가?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얘 기울기가 2라고 생각하면 이 기울기가 커지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2가 커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편심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커요? P가 크다고요. 즉 사실 수식적으로도 이렇게 간다는 건 뭐예요? 피앤커버에서 편심이 작다고요.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건, 점점점 간다는 건 어떻게 돼요? 편심이 크다고요. 그쵸? 물론 나중에는 뭐 수식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계산해보고 뭐 이런 걸 해볼 테지만 이 곡선에서 저희가 이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은 기둥에서 PM 상관도가 이렇게 된 건 사실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한번 물론 나중에는 당연히 이렇게 수식적으로 전개해도 그렇겠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일로 가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P가 M에 비해 훨씬 커진다. 기울기 자체가. 그쵸? 그러려면 편심이 조금 걸려야 누르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 같은데, 그죠? 멀어지면 돌리려는 게 더 강해질 것 같은 데가 물리적으로도 더 맞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올수록 편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이렇게 쭉 갈수록 편심은 커진다. 그렇게 점점 편심이 제로가 됐을 때가 뭐예요? 그냥 축강도겠죠? 편심 없이 쭉 누르는 거. 옆에 보도 안 달리고 횡력도 없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중력 하중만 온리 중력 하중만 딱 받았을 때. 뭐 시공 오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중앙에 부재가 만약 정사각형이면 여기 중앙에 딱 작용했을 때 그때의 강도처럼 발현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했죠? 그럼 첫 번째는 우리는 충력과 모멘트가 기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랑 이 충력과 모멘트를 등가에 편심 축하중이 작용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PM 상관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쭉 이렇게 해서 편심을 바꿔가면서 쭉 했더니 그럼 어디가 편심이 클까? 상대적으로 충력이 P가 큰 게 충력이 클까? P가 큰 게 충력이 크죠. P가 큰 게 상대적으로 편심이 컸을까 작았을까? 그죠? 아니면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큰 게 편심 거리가 컸을까 작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편심이 클수록 돌리려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편심이 작아질수록 누르려고 하는 힘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 P에 가까워질수록 편심은 작을 거고 요 X축에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편심이 크겠다 라는 거. 그죠? 그거를 수식적으로 뭐 n분의 p는 2분의 편심 거리에 대한 역수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맞다. 그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일단 여기서 원래는 처음 이 하나로 그냥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너무 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이 편심에 대한 관점에서 꼭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기둥은 충력과 모멘트가 즉 충력과 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가에 그쵸? 요 힘과 모멘트를 이렇게 편심 거리로서 이렇게 하중과 편심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편심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 때 편심 거리가 크지 작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까지가 첫 번째로 일단 정리를 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중립축이 그러면 어디로 갈수록 커져야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에서까지 하고 이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